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대책으로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정기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이 이루어집니다. 고흥군과 진도군이 친환경 양식어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귀여인 정착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무안남악 신도시 전멸신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 전멸신호가 일반 신호로 바뀐 가운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의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9일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당이 메가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서 비수도권 시도의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 추진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연합권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광역시도 단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정기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무안나트랑 전기 노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기만 취항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전기 노선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됩니다. 항공권은 플라이무안닷컴 누리집을 통해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며 편도 이용과 개별 구매도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고흥군과 진도군이 각각 선정돼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고흥군에서는 친환경 우량종자 새우 연구와 창업 기호교육 실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으로 기여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에서는 지역 맞춤형 수산종자 김 전복 실용화 센터를 건립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로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량을 높이는 등 고부가가치 양식 환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전멸신호등은 차량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통과하려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무안 남악신도시에 있는 사거리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현장 점검을 거쳐 신호 체계를 바꿨습니다. 장혜영 기자입니다. 무안 남악 신도시에 있는 한 사거리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만 이곳에서 10건 넘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낮에도 전멸 신호등이 깜빡이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호등이 하나 있어서 좀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약 2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거리 신호등은 전멸 신호에서 일반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빨간불에 잠시 멈춰 신호를 기다리고 파란불이 되자 움직입니다. 깜빡이던 전멸 신호등이 일반 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차량으로 뒤엉켰던 사거리의 모습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보행 신호가 없어 위험천만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도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없으니까 사람이 네 군데를 다 봐야 되잖아요. 신호등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운전자들도 전멸 신호등에서 일반 신호등으로 바뀐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더 안전한 것 같긴 해요. 여기 사거리여가지고 조금 많이 위험한 면이 좀 있어서.
무안경찰은 전멸 신호등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LG 헬로비전의 보도를 접한 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체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접하고요. 네. 그 지역 주민의 인터뷰 내용까지 확인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 답사하고 좀 소통을 했었거든요, 주민들하고. 근데 이 신호등을 점등시키는 것이 보행자 위주 교통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신호기를 점등하게 됐습니다. 서로 양보하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지만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멸 신호등. 무엇보다 운전자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각 구간별로 신호 체계가 적합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의 현황과 과제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원 지역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도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동해안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027년이면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동해안 지역이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바로 앞에 대형 철도 교량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최고 18m 높이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895m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약 89% 수준.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66km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 모든 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삼척 구간 개통으로 강원 지역에는 삼척역과 매원, 임원, 원덕역까지 역사 4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 도심에 들어서는 삼척역은 죽소루의 풍광을 형상화한 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신축됩니다. 또 매원역과 임원역, 원덕역도 각각 지역 특색을 살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삼척 매원역은 저 역사 13개 역사 중에서 공정률이 좀 노방 공사가 늦게 끝나서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원덕은 지금 한 95% 이상 다 완료,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동해선 삼척 지역 구간은 교량 14개와 터널 15개로 연결됩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불과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노반 외에 이제 궤도 또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지금 궤도가 올 12월 그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여기 이쪽 동해안에는 관광벨트 라인이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영동 남부권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해바다와 나란히 놓여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물류 수송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역사의 플랫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해 삼척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선로와 노반이 노후돼 당장 KTX가 다닐 수는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이 저기 동해, 태백, 그다음 여기랑 제천, 영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이 약하고 또 말씀하신 동해, 포항에서부터 저 동해까지 올라오는 이 축이 좀 약한 면이 있죠. 그 지역을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남 장성을 통과하는 일본 국도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9일 아침 6시 10분쯤 장성군 상오리에서 나주 방면으로 향하던 12인승 승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1명은 중상, 11명은 경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과 무안, 영암 등 5개 마을이 전남형 청년 마을 사업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양과 무안, 영암, 함평, 보성 등 5곳으로 첫 해 사업비 2억 원, 사업 성과 평가 이후 1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외부 유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창농 창직 교육, 지역 체험과 네트워킹 공간 조성 등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됩니다. 전남형 청년마을은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소득 창출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전남도가 보성 등량만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유기농 키위를 11월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 키위는 보통 수입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981년부터 보성에서 처음 재배됐으며 현재는 친환경 키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아리백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공모에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면서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전체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산단 유휴 부지에 3.2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실증 기업의 전력 거래 방식으로 공급하는 표준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산단 소재 중소 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탄소 중립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 시행 요령이 지난 3일 개정되면서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하며 원활한 수급 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해 생산과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하며 어획수산물인 고등어와 갈치, 마른 멸치, 천일염 등이 대상입니다. 전남도는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구입 위축 문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정부 비축 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이 최근 국내에서 기숙사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빈대가 발견돼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11월 말까지 방역팀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와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예방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빈대는 가려움이나 피부 감염을 유발하는 흡혈해충으로 물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의약품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영암군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몽골과 필리핀의 지자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암군은 몽골의 바룬바얀 울란군, 필리핀의 제너럴 루나시, 노베레타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내년 4월부터 잇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각 일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생산된 봄동이 제32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진도 봄동은 전국 17개 시도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출품한 농산물 가운데 품질 관리 등 각종 심사를 거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식감이 아삭하고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